먼저 스포를 살짝 네. 하겠습니다. 늘 경기는 안 좋은 것 같아. 어떤 주식을 살까 막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에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 준비를 한 데이터입니다. 오늘 공개할 테니까요. 저희 1부 끝까지 본방사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 전 기사인데요. 파월 형님이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B컷 0.5%포인트를 금리 인하한 올해 2번 더 내린다고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식이죠. 삼성전자가 네.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요즘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좋다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지금 다시 6만전자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경기 침체가 와서 삼성전자가 비상 경영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 9월에만 또 6.6조를 팔았대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얘기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외인 매도.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비중이 과반 이상인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주주들은 속이 타요. 또 언제 또 7만 전자로 올라갈 것인가, 그렇죠. 언제 또 다시 삼성전자가 오를까 애끓는 속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급격하게 하는 이 B컷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2007년도 기사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혹시 경기 침체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저 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금리 인하잖아요. 저 때처럼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볼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고금리가 이어져 온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 것이 그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깜짝 금리 인하,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가 최근 기준으로 해서 2번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바로 팬데믹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이 바로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2007년 그리고 앞에서 IMF 이야기가 잠깐 다뤄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상황하고는 연준의 깜짝 금리 인하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고 오히려 2007년하고 유사성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예상치 못한 B컷이라는 관점에서요.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불안한 건 뭐냐면은 금리 인하? 그리고 과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어? 그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쵸.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최근에 연준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노동시장은 실제로 양호한 상태이며 미국 경제는 좋은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연준 의장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는 똑같지만 그렇죠. 그 배경이 다르다. 이제 이런 경기 침체 말고 외인 매도가 많이 지속이 되면 정말 안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실제로 삼성전자 이 외인 매도율이랑 가격의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주시겠어요? 파란색 면으로 된 게 삼성전자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렌지색이 외국인들의 보유율.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50% 이상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져. 실질적으로 외국인 보유율이 줄어들 때 주가도 하락을 하고 외국인 보유율이 늘어날 때 주가도 상승하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 맞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그렇죠.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라면은 앞으로도 외국인이 팔까? 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보유율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은 53% 정도? 근데 최근에 외국인 보유율이 급락을 했죠. 많이 줄었어요. 보면은 57 정도 내외에서 외국인 보유율이 54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평균이 53 수준이니까 뚜렷한 경기 침체라든지 외국인들의 어떤 이슈가 없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네? 비중을 줄이자 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보유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까가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외국인이 앞으로 팔까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경기 침체 이슈가 만약에 발생을 하는 것이 팩트라면은 더 팔겠다. 네. 경기 침체가 정말 이러는 것이 맞는가? 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이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은 꼭 이 외국인들이 앞으로 더 팔 거에 대해서 큰 고민을 현재로서는 하는 게 어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은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마 오늘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실행으로 옮기신다면은 단기간 내에
투자 중수 정도는 되실 거라고 저는 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실행하셔도 투자 중수는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4차례 슈퍼 사이클을 도래를 했죠. 그래서 뭐 2003년 부근에 PC가 보급되고 노트북이 보급되면서 한 번에 슈퍼 사이클, 그 다음에 스마트폰 2차 사이클이 왔고요. 2016년에 데이터 센터 붐이 일으켜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붐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 AI. 네, 그런데 앞에서의 인터넷 보급이라든지 스마트폰 제품이 주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그렇죠. 않았지만 아직 안 나왔죠. 관련된 산업이 지금 엄청 많다. 그런데 뭐 이런 어려운 슈퍼 사이클 이런 거 이야기를 해드려도 어려워. 솔직히 이런 걸 다 알고 투자를 해야지만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린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해서 더 어렵게 생각하는 너무 힘들어질 수 있죠. 너무 어려운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 매출 성장률을 제가 준비를 했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성장률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삼성전자 매출 성장률은 들쭉날쭉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성장률 보시면은 2016년 한 해 빼고는 대체적으로 전년 그러네요. 대비 네, 성장을 네. 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 뭐 이런 거 이해를 하지 않아도 몰라도. 삼성전자는 과거의 매출액의 성장률을 보니까 뭐 주기적으로 들쭉날쭉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매출만 확인을 하셨어도 충분히 투자의 난이도는 가늠해 보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라는 걸 전제를 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진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보다는 그렇죠. 네.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신 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지 이걸 알려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실제로 저도 개별주 투자를 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2024년 6월부터 2024년 9월, 12월, 2025년 3월까지의 매출액인데 2024년 6월은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근데 2024년 9월, 12월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예상 실적입니다. 제가 이 예상 실적을 갖고 온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죠.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시죠? 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앞으로 실적이 나아질 거야.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예상 실적을 갖고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대로 발표가 될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분할 매도 여러 번에 나눠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라.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당장에 3개월 후에 이 주식의 주가가 오를지 말지를 이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어치를 다 팔지 아니면 보유할지로 결정을 내리는 게 나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팔 것이냐 살 것이냐 결정하지 말아라. 그게 100% 맞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실적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comp.fnguide.com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보이시는 화면이 삼성전자가 뜨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을 검색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상단에 종목명, 대형주들의 실적 예상치는 보통 잘 나와 있거든요. 하단으로 내려보시면은 2024년 6월까지의 실제로 발표된 내용이 있고요.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예상치. 그러면은 우리는 2024년 9월에 실적 발표가 될 때 실제로 이 실적대로 나온다면은 매출액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한 3년 정도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매출액이 증감하는 거를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응용을 한다면은 3년이면은 분기로 따지면은 12번. 12번. 스스로에게 12번의 기회를 주면서 실적 발표일마다 12번에 나눠서 매도할지 그리고 보유할지를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반도체는 근데 너무 지겨워. 그래서 지금 시기에 한 사가지고 10% 정도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주식 없나요? 하시는 분들 맨 처음에 이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보여줬던 거 있죠? 그게 지금 나옵니다. 자, 지금 주목하셔야 돼요. 이겁니다. 누구도 경기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까지는 또 아니니까 한 경기가 좀 잘 성장하지 않는 둔화 시기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경기 둔화가 오든
경기 침체 시기가 오든 상관없이 그래도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섹터부터 보자는 거죠.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섹터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경기 둔화가 유지가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필수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의 수익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의 수익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의 손실은 감수하고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 또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섹터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 전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가 있어요. 코덱스 미국 S&P 500 필수 소비재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미국 S&P 500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내 주식시장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필수 소비재 섹터의 경우에는 XLP, 헬스케어 섹터의 경우에는 XLV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알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이 해결됐는데 나는 개별주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필수 소비재 섹터의 대장주로서 현재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잘 알고 계실 만한 코카콜라. 실제로 근데 이거는 제 작년 10월에도 이제 모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거 샀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종목이라 좀 더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ABB, 코카콜라는 KO, ABB 같은 경우에는 ABBV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코카콜라 너무 유명함. 근데 그렇게 유명한 거 사도 돼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코카콜라 많이 살까요? 별로 안 사요. 진짜요? 네, 항상 이제 상위 50개의 종목이 없어요. 그냥 재미없는 종목으로 일단 치부를 하는 거죠. 근데 투자를 재미를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돈 벌려고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화끈한 주식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치. 이런 코카콜라 같은 그리고 에브비 같은 종목은 잘 선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어떻게 보면 많으세요.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궁금하다. 에브비 지금 차트를 바로 보셨나봐요. 네. 근데 고점인 것 같다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조금 마인드셋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한국 주식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워낙에 올랐다 떨어졌다를 많이 경험하시니까 항상 두렵지. 오르면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심리가 되게 강하다는 거 알아요. 저도 이거를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저도 국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배신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미국 S&P 500하고 나스닥 100도 지금 거의 꼭대기에 가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장기간 우상향하기 때문에 계속 꼭대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면은 주가가 떨어진 상태면은 그래도 안 사실 거잖아요. 그치. 이거 언제까지 떨어져 하면서 또 안 사실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 그러면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정말 미국 주식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국내 주식하고는 확실히 성과에서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결국에 저희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 안 할래. 난 그냥 주식 말고 예금이나 할래. 뭐 그것도 좋겠지만 저희 얘기들 들어보시고 경기가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방금 광금님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저희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좀 공유를 좀 많이 해주세요. 맛집이 성공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입소문이거든요. 그럼요. 여기가 또 주식 맛집이에요. 입소문 좀 많이 좀 내주세요.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